청래당 정청래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 참 저술인 정청래입니다. 예. 자,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11일. 목요일이네요. 예고를 하려더니 목요일이네요. 저녁 7시부터 1시간 동안 정청래 의원 또 정세현 장관과 함께 라디오 북콘서트 평양 갑시다를 저희 YTN 94.5 이동희 뉴스 정변 승부에서 진행을 합니다. 참석 희망하시는 분들은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50원 유료 문자입니다. 북콘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제작진에서 선정해서 다시 피드백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명이나 합니까? 10여 명. 10여 명을 뭘 라디오 광고를 하고 그래요. 10여 명도 안 오실 것 같아가지고. 우리 청래당 오면 되지. 네. 그래요. 자, 지난 토요일 북콘서트를 열었는데 굉장히 성황리에 끝이 났다고요? 이동영 작가가 일부 사회 봤잖아요. 예. 아, 사회 잘 봤다고 평가가 좋아요. 네. 보통 그런 행사에서 사회는 웃음이 잘 나오지 않거든요. 제가 시종일관 웃음을 드렸죠. 아니 근데 국회의원들이 축사가 길어지려고 하면 바로바로 자르고 인상 쓰고 있고 짝다리 하고 있고 입 내밀고 있고 이게 관객석에서 되게 재밌었대요. 아, 그랬습니까? 네. 예, 한 2,000명 넘게 온 것 같아요. 아이고, 성황리에 끝이 났네요. 그날 토크 콘서트도 했잖아요. 네. 토크 내용은 어떤 거였어요? 김어준 총수가 나와가지고 예. 했는데 굉장히 길어졌어요. 원래 전체 시간을 1시간 반 하려고 했는데 2시간 반을 했어요. 아하. 근데 사람들이 또 이동도 안 하고 그때로 끝까지 다 앉아 있더라고요. 그게 되게 좋았고 그래서 이제 정세현 장관이 주로 말씀을 하셨고 저는 이제 보조 발언을 주로 했죠. 그래서 이제 책 내용을 요점 정리했다고 할까? 그러니까 통일이 되면 이런 게 좋다. 근데 이제 통일이 되는 데 있어서 구심력과 원심력이 작동한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도 영국, 프랑스, 소련 이런 데는 좋아했겠냐. 근데 동서독 주민들이 통일에 대한 열망, 구심력이 워낙 컸기 때문에 원심력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도 원심력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 똘똘 뭉쳐서 구심력을 좀 형성하자. 이런 게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독일 통일 과정에서 우리로서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빌리 브란트 수상의 동방정책. 빌리 브란트 수상이 사회민주당 정권이었거든요. 근데 정권을 뺏겼죠. 예. 기민당한테. 헬무트 콜 수상. 뺏겼는데 동방정책을 계승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이명박근혜 정권이 계승한 거예요. 근데 계승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동서독 주민들이 동방정책 폐기하면 안 된다. 이런 구심력이 있었기 때문에 독일은 정권이 교체됐어도 전 정권의 동방정책을 계승해서 결국은 통일 독일까지 가게 됐다. 하는 내용이 책에 나옵니다. 예. 그러면 본격적 주제 들어가기 전에 네. 하나만 여쭙죠. 어쨌든 그 책의 가장 큰 내용은 통일되면 좋다는 거잖아요. 통일되면 부자 된다. 그렇죠. 그건데 네. 지금 20대 특히 남성층에서 대통령 지지가 예전만큼 못하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네. 그중에 하나가 이 남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또 젊은 세대 우리는 군대도 가야 되고 뭐 이런 거였는데 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한테 물어보면 나이 있는 세대보다 확연하게 통일에 반대한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은 그 막대한 통일 비용을 젊은 우리가 다 짊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건 조선일보에서 이미 2015년도 6년도에 시리즈를 물론 다 했어요. 그러니까 분단의 비용보다 통일의 이익이 훨씬 더 크다. 2배가 더 크다. 그래서 통일하는 과정 속에 들어가는 비용은 보다는 이익이 더 크다. 이런 거고요. 20대 남성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남과 북이 평화체제가 되고 통일이 되면 군대 안 갈 수도 있잖아요. 모병제가 될 수도 있고 그동안 경제활동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개성공단 계약서 쓸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몽원 현대그룹 회장이 대화가 나와요. 개성시 개풍군 인구를 다 합쳐도 30만이 안 된답니다. 출퇴근이 가능한. 그런데 개성공단이 완성되면 30만 노동자가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노동자를 어떻게 다 충당하려고 하는가라고 물어봤어요. 정몽원 회장이. 그랬더니 김정일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민군대 옷 벗겨서 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이 평화롭게 잘 지낸다는 것은 군대 수가 줄고 국방비가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국방비가 복지 예산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큰 혜택이고 또 하나는 북한에 매장되어 있는 지하 광물 자원이 예. 한 7, 8천조 정도 된대요. 그리고 마그넷 사이트는 뭐 세계 1위고 매장량이 철광석은 뭐 이런 것이 많은데 그것을 우리가 남쪽에서 같이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책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남과 북이 통일되면 7,500만, 8천만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경제 내수, 선순환 구조가 되려면 그 정도의 인구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좋다. 통일되면 부자가 되는 거고 하나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부산, 목포, 광주에서 기차 타고 유럽까지 철도로 기차로 국경을 넘을 수 있다.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예스앱으로 최진주님께서 북콘서트 혹시 유튜브로 볼 수 있나요? 전 해외라서 못 갔는데 녹화분 있으면 올려주셔야 했는데요. 그 당시에 당일날 오마이뉴스 팩트TV 시사타파 TV에서 다 네. 녹화를 했기 지금 때문에 유튜브에 있을 겁니다. 검색하면 다 나와 있습니다. 예, 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김정은의 연내 서울 답방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것이 이제 청와대 입장이고 청와대는 부인했습니다마는 18일이다. 라는 구체적 날짜까지 지금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화수목 법칙이 있습니다. 예.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 갔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에 갔을 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갔을 때요. 화수목날 갔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월요일 날은 좀 바쁘고 금요일 날은 좀 그렇고 그래서 화수목날 공교롭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을 2박 3일 하게 되면 화수목이에요. 그렇게 되면 12월 달에 하게 되면 17일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7주기지 않습니까? 그날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 날이 18일인데 화요일입니다. 화수목. 그래서 18, 19, 20일 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예측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봐도 12월 달에 하게 되면 그 날짜가 가장 합리적인 날짜인 것이 21일부터는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총화 기간이거든요. 1년 총화. 그래서 각종 뭐 발표도 하고 또 신년사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하게 된다면 18, 19, 20일이 가장 좋은 길일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지금 시중에 돌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다른 방송에서도 하게 되면 18, 19, 20일이 제일 좋다. 근데 제 얘기를 듣고 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요. 아니 또 뭐 서울 시내 모처는 그날 예약을 안 받고 있더라.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거기를 들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러니까 이제 뭐 워커힐 호텔도 그렇고 삼성 코엑스도 그렇고 뭐 그런 얘기가 있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건 아닌 걸로. 아닌 걸로. 네. 예. 뭐 남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뭐 어쨌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답방을 하게 되면 이제 가게 되는 장소는 뭐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뭐 청와대는 갈 거고 남산타워 가서 서울 야경 봐야죠. 왜 싱가포르 갔을 때도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 경제 관련 관료들이 내려오면 삼성 기흥공장을 항상 갔어요. 삼성 기흥공장 갈 수 있고 또 제1롯데월드 제일 높잖아요. 거기 갈 수 있고 한라산 갈 수 있고 그래서 뭐 그런 데는 예상이 되는데 오게 되면 그때 그 뭐 좀 양해를 구하고 그 뭐 잠깐 짧은 시간이니까 좀 이렇게 통제 가능하죠. 그 보수단체 반대 집회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죠?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못하게 할 수는 없는데 통제 구역을 설정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국회에 와서 연설할 수도 있겠죠. 그러게 되면 뭐 국회 정문이라든가 이런 데 근처에서 데모하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은 경찰이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 우리 KTX를 더 싶어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북한 사람들이 지난 평창 올림픽 때 와가지고 KTX를 탔지 않습니까? 김여정 타고 예. 굉장히 놀랐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북한 철도는 제가 또 공부를 해보니까 평균 시속이 40km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단선이고요. 굉장히 노후화됐고 그리고 이제 침목이라고 그러죠. 진짜 게 나무예요. 이게 막 썩고 그래가지고 좀 안정성에도 위험 있고 그래요. 우리는 뭐 콘크리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지 않습니까? 침목을. 근데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 굉장히 부럽겠죠. 그리고 지난번에 그 노무현재단 14선언 기념으로 평양 갔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실은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있지 않습니까?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날 바로 돌아왔어요. 육로로 돌아왔어요. 육로로 돌아왔는데 그런 대로 120km 정도인가?
그 정도로 내서 그 속도로 내려왔대요. 개성공단까지 한 2시간 정도 걸렸다고 그러는데 도로 사정이 뭐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가 도로 시설이 불비해서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내려올 만 했나 봐요. 네, 그것은. 자, 탈북한 태영호 전 북한 공사 어제 토론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실현시켜야 된다. 김정은이 부담을 갖지 않게 비핵화 문제와 연결시키지 말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학습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동안 굉장히 강경 발언을 쏟아냈잖아요. 네. 이런 발언을 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태영호 전 공사가 그동안 계속 뭐 이상한 발언을 하다가 굉장히 뭐 바람직한 발언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의도는 이거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와서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 발전상을 확인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북한도 하루빨리 폐쇄 국가에서 정상 국가 그리고 개혁 개방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본인의 평소 생각과 이제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김정은도 남한이 얼마나 발전하고 이건 뭐 안 와봐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뭐 스위스에서 유학도 하고 했지만 어쨌든 남쪽 땅을 밟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느낌이 달라요. 직접 보는 건 다르다. 그렇습니다. 네. 저도 2001년도에 평양에 가서 고려 호텔에서 잤는데 북한을 그냥 보는 것과 텔레비에서 보는 거, 그런 것과 직접 가서 느끼는 건 완전히 달라요.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에 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했는데 내년 뭐 1, 2월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장소는 뭐 비밀이다 아직. 근데 뭐 그 베트남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아무래도 북한이 개혁 개방으로 가려면 모델이 베트남 모델이 좋은 게 아니냐 뭐 이러면서 장소를 어떻게 보십니까? 베트남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싱가포르보다는. 왜 그러냐면, 북한과 베트남이 비슷한 처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도 미국하고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베트남도 미국하고 전쟁을 했어요. 근데 그걸 화해한 거거든요. 그래서 도이모이, 개혁개방 정책을 베트남이 했는데, 미국이 국제기구에 가입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와줬습니다. 베트남을. 그래서 베트남 미국 수교도 맺고 그리고 많이 도와줬고 베트남이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산국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베트남처럼 정치는 사회주의 체제, 경제는 반자본주의 체제. 그것이 이제 지금 베트남이거든요.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입장으로서는 할아버지가 주석 일대 수령이지 않습니까? 예. 베트남으로서는 호치민이잖아요. 근데 호치민이 아직도 추앙을 받고 있어요. 호치민의 권위와 명예가 실추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럼 북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이 베트남에서의 호치민처럼 그렇게 계속 대우받기를 원할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북한하고 베트남하고는 많이 다르긴 하지만 베트남식 개혁 개방을 북한이 원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들어서 경제 조치들을 많이 해놨는데 예를 들면 당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거든요. 북한은. 근데 기업에게 자율권을 줬고 또 하나는 인센티브 대조를 도입했어요. 지금. 북한이. 그래서 반쯤은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고 뭐 그 대표적인 상징적인 예가 장마당이죠. 그래요. 많은 언론에서 이제 공은 김정은 위원장이 넘어갔다.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 결단은 어떤 걸? 그러니까 북미 관계를 연기하지 않고 대북 제재와 관계없이 남북 관계, 남북 우호 증진을 위한다면 김정은의 위원장의 오로지 결단만이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고 전 세계를 상대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연내 답방. 그리고 어쨌든 지금 베누스 아이레스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설명할 필요가 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을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북미 관계 진전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라도 연내 답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래야 1월, 2월 초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왔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의원님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빨리 끝나는 겁니까? 시간이 없어서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오늘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